자, 땡땡님 반갑습니다. 자, 예, 오분 발표가 챗 GPT인가요? 네. 네,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듣고 그럼 질문부터 할게요. 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십시오. 네, 5분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조금 크게 합시다. 네. 2020년 말 기점으로 AI 서비스가 물밀듯이 보급되고 현재는 공공에서도 AI 스피커나 스마트 플러그 등 돌봄 서비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서비스는 혁신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우리 인간 가치에 맞도록 통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AI 서비스를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대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한 콜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원에게 미리 화면에 자동으로 민원인이 할 말을 띄워주고 이에 대한 답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업무가 가능하고 다양한 민원이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신속한 업무 가능할 것이고 또 민원인의 만족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방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침수나 화재가 다수 발생하는 곳에 발생 시기를 예상해서 미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오송차도와 같이 일정 수준의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차단막이 올라오는 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조난자를 구조하다가 해병대 인력이 사망하는 그런 안 좋은 사건도 있었는데 드론이나 로봇이 발전되면 이런 조난자를 구조할 수 있게끔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도 서울시 메타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좀 심리 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또 인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이은 칼부림 사건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공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사용한다면 집에서 편리하게 익명으로 또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챗 GPT는 가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 짜집기에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미국 한 도시에 폭탄이 떨어진 사진이 유출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한 사건처럼 가짜 정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같은 가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또 서울톡이라는 챗봇 사용해서 주차 민원을 한번 신청해 본 적이 있는데 단순히 경찰청 번호만 안내해주고 끝나더라고요. 좀 이러한 서비스를 좀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킨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40초 정도 하셨고요. 예, 잘 들었는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공무원들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디지털 소외계층 분들에게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접촉 기회를 눌려서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이런 신기술 같은 기기를 배치해서 좀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일정 기간 대여해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교육은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네. 제가 질문이 공무원이요. 공무원. 네. 세상에 이렇게 달라지고 많잖아요. 네네네. 뭔가 네. 어려운 시대인데 아무튼간에 좀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평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이해해야 국민분들께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규정을 잘 찾아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인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 하나를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5분 스피치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이런 연이은 칼부림 사건이 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둥글게 살자는 게 좀 제 신조인데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카페에 오신 어르신분들께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 정책 좀 관심 있게 보신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수변 감성도시 사업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서울시는 공동 구매하는 도시라고 하면서 이제 900만의 서울 시민이 조금씩 돈을 조금씩 힘을 보탰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질 높은 여가 생활을 위한 수변 감성 도시 사업을 인상 깊게 봤고요. 제가 저희 지역 그 수변 공간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 하나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가장 큰 특징이 주거 지역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높고 또 대학들이 이렇게 끼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좀 수변 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상업가들과 수변 공간을 연계를 해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또 대학 내 뭐 창업하는 친구들이 뭐 팝업 스토어를 연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 가치 뭐 세 가지까지는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뭐 이유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청렴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네, 저는 가장 큰 공직 가치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직 가치를 내재화시켜서 제가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욕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뭐 공적 가치 중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부족한 게 없으신가? 아니요,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양성을 뽑고 싶은데 네. 제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서에 가게 되면 이제 사체를 치워달라거나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업무 적응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 주변에서는 본인을 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좋은 평가 한 가지와 좀 안 좋다고 지적받은 거 한 네. 가지씩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알바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맞다이 티가 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당시 그 빵집에서 근무할 때 근무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때 갑자기 단팥빵 포장 200개짜리 주문이 들어와서 기사님들도 당황하시고 저도 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 일을 좀 마무리하고 가야 제 다음 타임이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 30분 정도 초과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보고 사장님께서 보너스도 주시고 또 좀 보람찼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제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평가는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학과 과대를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장학금 받을 친구 한 명만 추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학과 대표로서 그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한 명만 선택하기가 참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점이 조금 낮은 친구에게는 이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은 너를 추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학점을 조금 높은 친구를 추천했었는데요. 이러한 걸 계기로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좀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알바하셨으면 뭐 소위 이제 진상 손님이라고 하는 분도 좀 겪어봤을 텐데 네. 어떤 게 좀 대처하십니까?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내에서는 당시 머그컵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주문할 때 이런 점을 고지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너가 당장 이를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시정을 하라 하는 등 굉장히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당황해서 절대 그런 거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혹시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따라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 아직 계도 기간이라서 따로 처벌은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안내 드렸으면 좀 불편함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어서도 이렇게 관련 규정을 미리 잘 숙지하고 민원인 분들께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뭐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가 좀 다방면으로 예민한 사람인데요. 소리도 시끄럽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들었던 교양 수업이 참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필수 교양으로 명상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명상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해서 본다? 그런 효과가 좀 있나 보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먼저 잘 본 것 같습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아쉬워요? 아쉬운 거 1분 정도 될 테니까 다 해결하시고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유퀴즈에 나가서 제가 맡은 업무를 잘 해내서 유퀴즈에 나가서 서울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입직하게 된다면 제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꿈꾸는 꿈을 꼭 이루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유 선생님이 오래 사셔야겠네요. 네. 자, 소감은요? 좀 스트레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긴 뭐 얘기하면 되죠. 굳이 아니, 다방면으로도 예민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소리에도 좀 예민하고 좀 뭐 공간에도 예민하고 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네, 서울시가 뭐 당신한테 명상 시간을 줄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뭐 접종 멘트인데 굳이 예민하다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굳이? 네.
이해했음 무슨 말인지? 네. 예. 아까 눈치 본다 이런 얘기도 근데 굳이 굳이. 네. 잘 모르겠어요.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면접에. 아니요. 근데 알아서 여기까지. 네. 예. 네. 여기는 저기 그 진실 고백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네. 그 적절하게 아까 그도 뭐 아까 머그컵 얘기는 그것도 그 어느 정도 진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잖아요. 규정 앞으로 숙지하겠다 이런 얘기. 네. 그잖아요. 이런 게 포인트를 따는 얘기죠. 네. 소소하지만. 네. 근데 이건 뭐 굳이 네. 굳이 잘 모르겠어요. 네. 주변 평가 추가 근무에서 월급을 받았다. 글쎄 잘 모르겠다. 뭐 자랑할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 네. 알겠습니다. 가성비 얘기예요. 뭐 틀렸다는 얘기는 네. 그냥 무난하게는 다 하셨는데 예, 가성비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소감은 어때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듬을 것까지는 있나? 뭐 그냥 뭐 그냥 무난 뭐 이 정도를 그냥 무난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 특별하게 뭐 인상적인 것도 없지만 특별하게 흠들 것도 없는 그냥 무난 평이 뭐 안정감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본인 뭐 여러 가지 저기 자랑할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네. 네. 서울시 관심 정책은 왜 굳이 수변 감성 도시는 뭐 좋은데 네. 그럼 뭐 이거 얘기를 조금 더 세게 하셨어야 되는데 얘기했던 게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 가성비가 참 안 나오죠 얘기가 지금. 네. 중요한 공직까지 사명감 뭐 얘기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가성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본인 자랑한 게 없잖아. 네. 네. 그죠? 부족한 공직과 이것도 내가 뭘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용도인데 노력하겠다, 그죠? 네. 뭐 이런 용도로 쓰면 좋은 건데, 그죠? 전화위복으로. 네. 근데 아까 뭐 그런 무선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동물과는 못 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굳이 해서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뭐 본인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지역에서 뭐 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했네요. 네.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했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말에 아니지.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으면 네. 동네에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엮고 가야지. 무슨 얼어 죽을 둥글게 살자고 그러면 뭐 모나게 살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영향가 없는 답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제가 뭐 몇 번 모의면접도 하시고 해서 뻔히 어떤 말재료가 있는지를 그래도 좀 아는 편인데 쓴 거 뭐 5분의 1도 썼나? 네. 다 버리고 왔어요. 네. 뭐 10kg 든다며. 100kg. 100kg 든다며. 어디다 써먹냐고. 동네 뭐 상권 살리기 운동 했다며. 어디다 썼냐고. 네. 이런 게 진짜 허무한 면접인 거예요. 예, 물어줄 것 같았죠. 이거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서울시 일행 009번 질문을 그대로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랜덤으로 골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밀어넣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네. 본인은 진짜 그 중요한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 네. 그죠? 내가 뭘 들이대고 나와야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들이댄 게 하나도 없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 면접 좀 열심히 했는데 질문이 없더라고요. 너무 허무해요. 그냥 무난하게 본 거는 같은데 이런 거죠. 네. 아까 말했듯이 질문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뻔한 거 안에 잘 들이대고 나오셔야 되는 거를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더불어 살다. 지역과 더불어 살다. 주민과 함께. 네. 네. 뭐 그런 거 좀 엮어가지고. 네. 관심 정책은 뭐라고? 관심 정책은 시장 얘기. 뭐 아무튼. 네. 뭐 수변 감성도시 하면 뭐 오 시장님이 훌륭한 젊은이군. 나의 정책을 알아주다니 술을 줘야겠어. 네. 안 한다니까. 네. 아셨어요? 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항상 재료를 할 때 내가 선으로 밀 거랑 후로 밀 거랑 우선순위를 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들이댄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네. 물론 말재료가 준비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대로 안 하면 허무하죠. 네. 기본값은 허무한 건 맞는데 그래도 한두 개라도 좀 들이대고 나왔어야지 좀 덜 아깝죠. 그죠? 네. 이 퀴즈 안 중요해.
이거 마지막 말로 이게 생각해놨던 거라서. 네. 아무튼 네. 좀 다른 걸 조금 밀어넣기 하여간 네.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네. 좀 아쉬운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네.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밀어넣기. 자, 본인이 안 밀어넣으면 절대로 면접위원이 맡아서 질문 안 해준다. 뭐 그런 걸 좀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